테마 스타. 지금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청 재개발팀장 허준영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4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는 설명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PPT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근본 설명회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을 우선 선별하여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설명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주택공급 방안의 주류였던 조합방식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지난 2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획기적 규제 완화, 절차의 대폭 간소화, 이익의 공유를 기본 원칙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5개 구역이 선정되어 총 8,2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 일치입니다. 사업의 정책 방향과 제도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마련된 만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LH에서 답변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혜영 차장입니다. 지난 2월 4일 정부는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이라는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부천시 5곳 후보지를 포함하여 6차례에 걸쳐 총 56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정책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는 자리이며 추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보상, 주택건설, 추가 분담금 부분들을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도입 배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개, 각 참여자들의 역할, 자주 하는 질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주택 수요 증가 및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따라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주택 수급 불균형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기간이 길고 여러 이해관계인들로 인해 원활히 추진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공공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안정도 동시 추진 가능한 새로운 개발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작한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산으로 가로막힌 지역. 빼곡히 늘어선 집과 건물들. 누구나 도시에는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도시에 집을 지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혁신 공간이 들어설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둘러싼 역세권.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에 참 좋은 위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오히려 낮고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영업 중인 상가들이 많아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개발의 뜻을 모으기 어렵고, 비싼 땅값으로 인해 토지 확보가 어려워 민간에서는 입지의 가치에 맞는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쇠락하면서 빈 공장과 낡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도심에 걸맞지 않는 시설들이지만 마땅한 이주 대책과 공간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도시 안에서 자리를 찾고 있지만 서울에서만 분당 신도시만한 크기의 땅이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켠, 낡고 낮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저층 주거지가 있습니다. 차 하나 들어가기 힘든 좁은 도로에 촘촘하게 늘어선 이 낡은 집들은 집주인들이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신축, 증축 시 사업성이 없어 민간이 쉽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사람이 떠나버린 빈집은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들이 어렵사리 재개발에 들어가도 소유자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는 세입자, 상가주인, 영세상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이 다양한 이해관계, 각종 도시 건축 규제, 제한된 기반 시설로 인해 자초하는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의 도시는 경쟁력을 잃고 자꾸만 오르는 집값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이 직접 나서 주민과 함께 도시를 새롭게 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속도를 높이며 주민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민하고 도시,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좋은 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공공이 나서고 민간이 함께하면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는 중공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개발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새로운 개발 모델이 도시의 기능을 되살리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제 도시가 새로워집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가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하여 전국 대도시에 83만 호의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세권, 중공업, 저층 주거지가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19만 호, 정비 사업 13만 호, 도시재생 3만 호, 공공택지 26만 호, 소규모 정비 사업 등 21만 호 총 83만 호입니다. 이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기존 사업 유형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서 소유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입니다. 입지 유형에 따라 역세권, 중공업, 저층 노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 사업은 우수한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 사업 유형으로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업무, 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 고밀 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연결성이 강화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중공업 사업은 현재 제조업, 유통업 위주로 활용하고 있는 저밀 개발된 중공업 지역을 맞춤형 산업 공간 및 주거 공간을 갖춘 4차 산업 육성의 전진 기지로 조성합니다. 저층 노후 사업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양질의 SOC를 갖춘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민간 기업, 지자체에서 후보지를 제안하게 되면 국토부, 지자체,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구 지정권자에게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합니다. 지구 지정 제안서 공람이 이뤄지면 예정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 확정 고시가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동의율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예정지구는 해제가 됩니다. 또한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또한 해제됩니다. 예정지구 지정 후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시공사 및 감정평가 법인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복합사업 계획을 수립 진행하면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보상협의를 거쳐 착공과 분양을 실시합니다. 사업 제안에서부터 입주까지 5, 6년 이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합니다. 둘째, 기부 체납을 최소화해서 15% 수준에서 기반 시설을 계획하게 됩니다. 셋째, 자체 추진 수익률보다 10에서 30%포인트 추가 수익을 보장합니다. 넷째,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 주도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여섯째, 통합 심의와 신속한 허가로 사업 기간을 5, 6년 이내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여덟 번째,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 등 다양한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합니다. 아홉 번째, 조합과 시공사의 비리가 없는 투명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특수 상황에 있는 토지 소유자 지원 방안입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는 추가 분담금 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익 공유형 주택을 공급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 전용 대출 보증 상품을 지원하거나 이주 시 전세 임대를 알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경영 상가주나 공장주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시설 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 임차인 지원 방안입니다. 사업 시행 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 기준에 따른 이사비를 지원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주거 이전비를 보상합니다. 건설 기간 중 LH 공공임대주택에 임시 거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설 후에는 해당 지구 일부 물량을 재정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가 임차인 지원 방안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해당 사업의 공사 기간 중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하는 상가 일부를 공공임대상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우선 공급한 상가 잔여분을 계속 영업이 확인된 상가 세입자에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그간 발표한 후보지 리스트입니다. 6차례에 걸쳐 총 56곳을 발표하였으며 31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 동의를 확보하였고 특히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총 11곳이나 됩니다. (5차) 후보지 6개 구역 평균 사업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3080 플러스 사업은 기존 민간 재개발 대비 용적률을 65%포인트 상향시켜 세대수가 약 420세대 증가되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를 민간 개발보다 더 낮춰 21%포인트의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천 지역 주요 사업지 개요입니다. 다음은 사업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은 기존 정비 계획상 수익률보다 상향된 추가 수익을 보장해드리고 토지 소유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건설보다는 공공성, 사업 안정화에 더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기존 민간 사업 대비 5에서 7년 정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LH에서 수행한 정비 사업의 우수 사례입니다. 2016년 입주한 안양 덕천 지구는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레미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성남 순환 재개발은 대림, GS, 대우, 코오롱 등 시공 능력 상위 업체들이 참여해 해당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 또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업체가 설계 시공에 참여하는 협업 방식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주민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가 있고 동의율을 높여주셔야만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감정평가업체,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지 발표 이후에 예정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그 후에 채팅창으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근본 설명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우선 선별하여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사업 절차와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 사업으로 후보지가 발표한 이후에는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지구 지정 제안이 이루어지고 지구 지정 이후에는 주민 공람 공고가 곧바로 진행됩니다. 주민 공람 공고 이후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민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주민 공람 공고 이후에 아까 설명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지구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계획 승인, 보상, 시공사 선정
등 절차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통상 그 지구 지정 후에 보상 이주가 완료되고 착공하기까지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착공 이후에는 일반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분양 절차가 진행되고 준공 입주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기간은 사업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략 지구 지정 후 약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내역 남측의 경우 면적 대비 공급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내역의 경우에는 그 인근 지역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북측에 그 일조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이제 철도 선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지에 비해 고밀 개발에 유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선도 사업 발표할 때 세대수가 아마 많이 산정돼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발표된 대상지에 추가 지역 편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구 지정 제한이 우선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역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구역계 변경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역계 변경은 기존의 선도 사업으로 발표된 대상지 내의 주민들,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가 소유자가 우선 공급 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대상지 내 다수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우선 공급 주택의 개수 제한이 있는가요? 상가 소유자들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그 보상금 총액 내에서 우선 공급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를 우선 공급 받고도 보상금 총액이 추가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수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개수가 이제 최대 2개까지인데 추가로 공급받는 주택은 그 전용 면적 5구 이하의 소형 주택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공급 받을 때도 그 가지고 계시는 그 보상금 총액 내에서 그 주택을 2개까지 받을 수 있으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주비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우선 공급 주택을 받을 경우 별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대상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 이전비가 지급됩니다. 우선 공급 주택을 받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그 공사 기간 동안 또 나가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 부담금은 우선 공급 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현물 선납액이 우선 공급 주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소형 상가 및 상가 지분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우선 공급은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상가 등 비주택 소유자에게는 그 상가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비주택 소유자도 우선 공급 주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보상금 총액이 우선 공급 주택 가격보다 많은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사업장 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설명 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휴업 기간 통상 4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영업 손실을 보상합니다. 다음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설명 자료에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입자에게는 주거 이전비, 그래서 가구 원수에 따라 그 주거 이전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 지출비의 약 한 4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이전비가 보상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지 안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도 가능하십니다.
주민협의체는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되며 주민협의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구지정 제한 이후 주민 공람이 공고되면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주민협의체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회의가 필요한데요. 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출된 대표자 5명에서 25명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시공사 및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사업계획이나 시공사 입찰 기준, 추가 부담금 납부 방안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중에서 토지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만약 토지의 2분의 1 요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인가요? 토지 면적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구 지정이 불가합니다. 2021년 12월까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시행령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인센티브의 근거는 무엇이며 있다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표가 늦은 5차 후보지도 2021년 12월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올해 말까지 지구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 등기 이전한 토지 등 소유자도 우선 공급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6월 29일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일인데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6월 29일까지 등기 이전이 된 경우에만 우선 공급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 등기 이전한 토지 등 소유자는 우선 공급주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선 공급주택을 받은 경우 입주하기 전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선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가능 여부와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우선 공급주택을 받은 경우 증여 전매는 등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주택을 받고 나서 이제 입주하고 등기할 때까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요. 등기 이후에는 이제 전매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 없이 바로 전매가 가능하십니다. 감정평가 기준은 공시가격인지 실거래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는 어느 하나의 가격 기준으로 정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감정평가는 주민, 지자체, 사업 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이용 현황, 도로 요건 등 여러 가지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제5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6개 구역 평균 사업 효과 시세 대비 우선 공급액이 61%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적률과 이제 기부 체납 비율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경우 우선 공급 주택 가격이 시세 대비 약 61%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세는 토지 등 소유자가 받은 우선 공급 주택을 이제 전매할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된 신축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수치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고 사업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었을 경우 산정된 어떤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시기보다는 우선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파트 브랜드를 지역 주민이 선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공사 선정에 대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시공사 선정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입찰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입찰 공고를 하면 이제 여러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될 건데요. 이 중에 이제 여러 그 입찰에 참가한 시공사들 중에 그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 그 의견을 모아서 가장 이제 우수하다고 생각되시는 시공사를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추천된 시공사가 이제 사업 시행자와 계약을 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입찰을 할 때도 이제 시공사들이 참가하는 조건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입찰 기준을 정할 때도 주민협의체에서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민동의서 진구는 누가 하는지, 혹시 온라인으로 주민동의서를 진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동의서 진구는 원칙은 지정 제한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진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민분들께서 그 사업 추진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구 지정 제한 이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주민 동의서 진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진구된 동의서는 추후 지구 지정 제한 이후에 그 3분의 2 동의를 받을 때 그 동의서를 활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의서 진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모두 소유하는 경우 우선 공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택과 상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우선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급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 주택과 상가 모두 보유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보상금 총액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주택과 상가를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급 주택 플러스 1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그 받게 되는 보상금 총액이 우선 공급 주택 가격 2개보다 많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우선 공급 주택을 하나를 받으셨고 추가로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금 총액이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플러스 1 주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등 제약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상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나 어떤 전세자금 대출 같은 지원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중도금 대출은 이제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 아마 이거는 그 가구별로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지역별 대출 규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청산 보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현금 청산 보상금 지급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보상 계약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보면 약 한 지구 지정 제한 이후에 보상 계약이 완료되려면 거의 착공 이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약 그 2년 지구 지정 이후에 약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전 검토 기구에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고 LH 통합콜센터에서 답변을 받았고 주민 동의율 10% 동의 요건은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심사 기준으로 예비 지구를 지정하며 그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전 검토 기구는
지구 지정 제한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도시 관리 체계의 정합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검토기구가 이제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 또는 그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제한에 대한 시기는 후보지 규모나 뭐 여건에 따라 좀 다른데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에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지구 지정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전체 건설 호수 중에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과 이제 공공자가주택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10에서 20%, 공공자가주택도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복합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조합을 해산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조합 해산 전에 도심 복합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를 먼저 신청하고 이후 사업 추진이 확실시된 후에 조합 해산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요. 우선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이 정책 취지가 이제 아까 설명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그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는 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 이런 곳들을 이제 개발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우선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사업 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먼저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어렵다. 뭐 이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먼저 그 대상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먼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민과 지자체, 국토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합 해산을 전제로 선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면 가능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행정 절차 상으로는 지구 지정 제한은 조합이 먼저 해산돼야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도심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제 추진한다는 어떤 의사 결정을 이제 정리를 해 놓고 행정 절차를 이제 지구 지정 제한하기 직전까지 조합 해산을 완료한다면 우선은 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 내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 제한 이전에 다른 사업의 인허가가 가능한가요? 만약 다른 사업이 인허가를 득할 경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에서 제척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 내에서 그 행위 제한은 지구 지정 제한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제 선도사업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서 어떤 다른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그 뭐 시행자가 있을 때 그 대상지가 이제 도심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제 후보지가 지구 지정 제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구 지정에서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 6월 30일 이후에 이제 등기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토지 등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주민 동의서 제출을 독려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아까 17번 질문과 유사한데요. 동의서 진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구지정 제한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수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사업 추진 의지가 높으면 자발적으로 진구는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3분의 2 동의 지구 지정 제한 이후에 3분의 2 동의 받을 때 사업 시행자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이제 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민간 통합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지자체 제한 방식으로 했던 그 선도 사업 발표도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민간 통합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절차와 통합 공모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통합 공모 신청은 우선 그 일단의 어떤 사업을 하려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 구역 안에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그 토지 등 소유자 수의 10% 이상 또는 그 사업 면적의 10% 이상에 대한 주민 동의서하고 그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셔서 그 3080 플러스 통합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메일로 제출하실 때 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는 원본을 우편으로 이제 별도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사업 제안서하고 주민 동의서 작성하는 그 양식이라든가 작성 방법들은 그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3080 플러스 통합지원센터 1670-3080 또는 그 공모 안내서에 이제 그 3080 플러스 그 사업 유형별로 담당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 유형에 맞춰서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사전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다 드렸고 지금부터는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 질문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1차 설명회 지금 하는 것이 이제 1차 설명회인데요. 2차 설명회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2차 설명회는 우선은 오늘 설명회는 이제 정책 설명회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지구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설명회는 이제 개별 지구별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2차 설명회 때 그 각 그 대상지별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려면 사업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설명회는 대략 뭐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주민 공람 공고는 언제 누가 하는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업 시행자가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이제 곧바로 이제 주민 공람 공고가 진행되는데 주민 공람 공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치구에서 하게 됩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서 그 지구 지정 제한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천시에서 주민 공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이 의결일 이후인 경우 분양권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좀 상당히 이제 디테일한 질문인데 우선은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면 증여나 뭐 이런 소유권 증여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6월 30일 이후에는 그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그 기준에 정리되어 있는 거는 뭐 이혼이라든가 상속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돼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면은 그 우선 공급 주택을 받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현물 선납 전에 감정평가액을 안 알려주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은
현물 선납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까지 이제 3분의 2 동의 이후에 지구 지정이 지나서 현물 선납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우선은 감정평가액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선 공급 받으실 주택의 가격,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 그리고 그거의 차액에 대한 추가 부담금까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지구지정 제한 이후에 저희가 3분의 2 그 동의를 받을 때, 지구지정 요건을 채우기 위한 동의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 이제 요것들을 알려드리고 동의서를 진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는 현물 선납 전에 감정평가액은 당연히 알려드립니다. 예. 다음 5번째 질문은 이제 모든 공사 과정, 금액, 뭐 이익 공개가 가능한지. 우선은 저희 사업은 이제 그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은 공공 시행자가 가지고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개발 이익은 그 주민분들의 이제 우선 공급 주택의 분양가 인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 기여금으로 다 활용이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공사 과정이라든가 어떤 뭐 그 공사 금액 뭐 이런 것들은 다 투명하게 주민분들께 공개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질문을 엄청 많이 주셨네요. 우선은 분담금 투표. 상가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은 상가 건물을 여러 명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현물 보상이 되느냐? 우선은 이제 지분 소유 같은 경우는 대표자 1인으로 그 보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분 금액이 어떤 그 일정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지분 소유권자들도 이제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 지분에 대해서 얼마 이상 소유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은 아직 정해져 있진 않고요. 이거는 추후에 이제 하위법령하고 이제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 우선 아직까지는 이제 기준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소 금액 이상은 지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질문이 여기 이제 뭐 소사 본동 277-30번지 1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데, 저희가 이제 우선은 선도 사업은 다 그 기존의 이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조합 해산과 이제 정비구역 해제가 돼야 됩니다. 너무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우선은 잠깐만요. 이익공유형 주택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익공유형 주택은 이제 우선 공급 주택을 받으실 때 그 추가 부담금 납부 이제 여력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는 뭐 가지고 계신 그 보상금 총액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2억 정도인데 우선 공급 받으시는 주택이 만약에 6억이다. 그러면 이제 4억을 더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고령자이시거나 이러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이제 4억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그 우선 공급 주택, 그 우선 공급되는 주택 가격의 약 한 50% 정도만 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3억만 가지고 이제 우선 공급 주택에 입주를 하시는 거고,
대신 이제 5년 동안은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 5년 이후에는 이제 그 주택을 이제 팔고 싶을 때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거나 할 때는 그 LH에 이제 이거를 다시 되파시는 겁니다. 다른 제3자한테 아니고 LH에만 팔 수가 있고, 그 파는 시점에 이제 LH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주택 가격이 이제 그 시점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기존에 받은 가격보다 이제 그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을 가지고 계시는 지분만큼 이제 가지고 가시는 그런 주택이고요. 이런 이익공용 주택은 이제 저희 이 정책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하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추가 부담금 납부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이제 만들게 된 주택입니다. 뭐 지어지는 평형대 말씀하셨는데요. 이 평형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그 일반적으로는 뭐 34평, 25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8호 초과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8호 전용 면적 8호 초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뭐 계획들은, 평형이나 뭐 이런 계획들은 뭐 사업 시행자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주민협의체가 생기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할 예정이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뭐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건, 우선은 뭐 그 주민분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6월 29일까지 등기 이전이 완료돼야 우선 공급 주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어떤 진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합에서 어떻게 의결이 안 되면 사업이 이제 중지되거나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그 이후에는 좀 문제가 있더라도 공공 시행자가 끝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민간 재개발보다는 좀 이제 천천히 간다. 더 빨리 간다. 민간 재개발보다는 더 빨리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그 민간 재개발보다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더 줍니다. 용적률이나 기부 체납률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민간 재개발보다는 조금 더 공공에서 그 우선 공급 받으시는 주택의 가격을 좀 최대한 낮춰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책 설명은 부천시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선도사업 후보지, 지금 그 송내역, 그 다음에 중동역, 그 다음에 저기 소사역, 그 다음에 원미, 요 선도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4개, 이거는 이제 정책 설명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개별 지구별로 해서 2차 설명회를 각각 지구별로 이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질문을 보면 타거주, 그러니까 대상지 안에 거주하고 계신 소유주분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 소유하셔도 거주하셔도 그 대상지 안에 그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우선 공급 주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 뭐 한 개 주택을 상속받아서 쌍둥이인데 뭐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이 지분 소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1인만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각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소유하고 계신 지분에 대한 그 보상 금액이 우선 공급 받으시려고 하는 우선 공급 주택 가격보다 큰 경우 그때만 이제 지분별로 가능하고 나머지 지분 소유자분들은 이제 대표자 1인만 가능하게 됩니다. 주민 동의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동의는 언제부터 누가 받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 동의는 원칙은 그 지구 지정 제한 이후에 주민 공람 공고가 되면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고요. 주민분들이 이제 미리 이걸 좀 더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받으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지구 지정 제한 이전이라도 자발적으로 동의서 진구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구 지정 제한을 했을 때 그 미리 받아놓으신 주민 동의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사업 시행자가 3분의 2 동의 요건을 지구 지정을 위해서 3분의 2 동의서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동의서를 활용해서 이제 그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면 뭐 이렇게 보상 금액에서 이제 감정 평가액과 뭐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엄청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뭐 어느 게 뭐 얼마나 차이 나고 뭐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감정 평가액이 이제 각 그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금 총액인데 사실 그거를 높게 그 감정 평가를 받는다고 사실 그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감정 평가 금액이 높게 나와도 나중에 우선 공급 받는 주택의 가격이 높게 되면 추가 부담금을 더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가 부담금을 얼마를 내셔야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감정 평가 금액을 무조건 높게 해달라라는 거는 좀 이제 그 한쪽만 너무 생각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2차 설명회 때 저희가 이제 사업 지구별로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좀 더 상세하게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지금 이제 그 공공 시행자니까 그 LH나 그 경기주택도시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동의서를 이제 뭐 주민이 직접 걷는 게 어렵다. 뭐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주민동의서는 지구지정 제한 이후에 이제 걷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주민분들이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다음 질문이 더 밑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어떤 질문을 그러니까 뭐 그 지구별 설명회가 이제 2차 설명회인데 그거는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구역의 경계 쪽에 있으면 흡수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역계 변경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뭐 왜냐하면 기존의 선도 사업으로 발표된 지역 안에 그 주민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상가 세입자 권리금 뭐 요 얘기도 하셨는데 상가 세입자 권리금은 사실 보상해서 인정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뭐 서울은 이제 2달 만에 독립 다 받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이제 서울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에서 일부 이제 자치구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뭐 정비구역 그 정비 사업으로 재개발하다가 이제 사업이 뭐 취소되거나 한 그런 지역은 이 조합이 있었다가 이제 없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이제 그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해서 동의서를 상당히 빨리 이렇게 모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빨리 가는 건데 어쨌든 이제 지금 부천 지역의 사업도 최대한 저희가 그 사업 시행자 이제 공공 시행자 저희 LH가 됐든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최대한 좀 사업을 좀 빨리 갈 수 있게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상가. 예. 우선은 뭐 질문이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정해진 시간이 돼서 우선은 좀 질문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상황이 많으실 텐데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회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향후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사업 계획안 마련 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사업 내용,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구역별 2차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